팩트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 정치권을 좀 더 관조적인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그래서 함께 그 관조적인 입장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죠. 멘토 가라사드인데요. 오늘은 신평 변호사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민주당의 영수회담 결과 브리핑은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과 이게 맞물려서 벌써 다 지나갔거든요.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도 저희가 수중계로 물려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평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 오늘 있었던 여야 영수회담 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밝히신 바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오늘 만족한 결과라고 평가하십니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제가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을 밝힌 것은 부득이하게 한 것입니다. 예. 여하튼 그런 저도 국민한 사람으로서 극단적인 대치 현상을 보이고는 정치계가 예. 좀 더 부드럽게 흘러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과거에 그런 어떤 여야 협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수회담이라든지 이런 면에 관해서 제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밝힘으로 해서 도착 상태에 빠졌던 실무회담이 수습되고 또 이렇게 영수회담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어서 대단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그 이상 나가서 제가 어떤 구체적인 비평을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께서 답답하고 아쉬웠다 하는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한마디 말씀드리자면은 이 윤 대통령께서 오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에게 충분한 모두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또 자신에게 상당히 불편했을 그런 말씀들을 듣고서도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대인의 풍모를 보인 점이 두드러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바로 이런 모습이 원래의 모습인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국정의 어떤 원활하지 못한 점이 겹쳐서 반대의 면이 부각된 것이 많이 아쉽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오늘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에 동의를 하고 또 협조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봐서 국정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두 분 다 오늘 이 영수회담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시고 또 지금 실제 영수회담을 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안심감을 주었다는 면에서 대단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 영수회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성과가 있었던 영수회담이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자, 과거의 영수회담과 비교했을 때 오늘의 영수회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교수 20년 넘게 하셨으니까 학점으로 주셔도 돼요. 예. 신 교수님 정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은. 예. 저는 오늘 여하튼 두 분 다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압력을 극복하고 이런 영수회담에 나와서 또 영수회담을 성사시켰다는 것, 또 그리고 앞으로 또 만나실 기회를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저는 적어도 한 90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0점이면 A제로네요?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점수를 잘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입장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민주당의 그 어떤 그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이재명 그 당 대표는 원래 저한테 그 접근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오시기를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회담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강경파의 의도하고는 그런 그 어떤 개치를 계속하는 그 강경파의 의도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던 것이죠. 오늘 뭐 그런 발표가 있었다 해도 차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강경파의 의견을 잘 융합해 나가시기를 빌고 또 그렇게 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이런 멘트는 결국은 지지층을 어쩐 좀 달래기 위한 그러한 멘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도 아까 뭐 심평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보신다면 앞으로 계속 이러한 이 여야 영수회담이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이라기보다 대통령과 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제가 그 말씀을 전에 영수회담을 하고 싶으시다는 그 말씀을 전해 받았을 때는 이재명 당대표의 그 적극적인 의지를 제가 전해 드렸던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그 후에 부득이하게 제가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을 밝혔습니다만은 그때 밝히지 않은 다른 또 사실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그는 제가 그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떤 종류인지는 궁금해지잖아요. 막 구체적인 그 협치 방안이라든지, 막 그런 것에 관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런 그 제안을 하시던 것이고, 예. 뭐 이런 것이 여권에도 좀 선회가 되어서 함께 협치를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그런 협치가 진전되어서 거국 내각이라든지 뭐 그런 정도까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야의 모두 강성 지지층 반발에 그것은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심평 변호사님께서 들으신 것 중에서 오늘 언급된 게 있습니까? 오늘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근데 사실 오늘은 다 3인의 배석자가 있었죠. 예. 이 배석자가 없이 두 분이 단독으로 회담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단독으로 독대를 안 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분위기상 좀 그런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사실 대통령이 지금 좀 더 확연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대를 하는 게 진짜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영수회담을 앞두고 실무회담 단계에서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출했죠. 예. 그런 것을 거의 감당하기가 이재명 당대표로서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독 회담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메신저의 역할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대 같은 거 다음번 만났을 때. 전혀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계기도 없습니다. 근데 심평 변호사님 좀 아까 거국내각 말씀하셨는데 이 거국내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총리 인선에 대한 상의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뭐 그런 상의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배석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기 그러면은 좀 그 배석자 나가라고 그러고 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아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드리는 말씀이에요. 글쎄요, 그 배석하신 분들이 뭐 그런 지시를 받고 나간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오해요? 예를 들면 어떤 오해요? 아이고, 그 뭐 지금 이거 야권의 그 강경파 강경 이 의원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을 그 분철한 그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에 있어서의 강경한 지지자, 강경 지지자 이런 목소리로부터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심평 변호사님은 보시는 겁니까?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연하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어떤 행동도 결국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국. 그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재명 그 당대표가 영수회담을 하고 싶어 하시던 뭐 그 심정을 저는 그 순수하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많은 분들은 뭐 그 진보 쪽의 어떤 뭐 그런 입장에 확고하게 쓰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아는 그 이재명 그 당대표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실용주의자다. 실용주의자입니다. 예. 하나 일화를 말씀드릴까요? 예. 그분이 그 성남시장 하실 때 제가 한번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첫 마디를 막 그렇게 드렸죠. 이 문재인 정부로 정부가 바뀌었는데, 우리 사회가 나아진 것은 별로 없고, 역시 또 다른 기득권층이 발로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분이 딱 그 말씀을 제가 드린 말을 받아서 바로 하신 말씀이, 한국은, 보수건, 진보건, 그놈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다 해먹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분의 생각에는 어떤 강한 기득권층에 대한 어떤 저항의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사회 개혁의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고 봐야죠. 어쨌든 이제 오늘 회담에서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총리 인선 아까 여쭤봤고 특검 얘기도 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글쎄요, 최상병 특검도 그게 이제 특히 주목을 많이 그게 받죠. 아직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데 수사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특검을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변호사님도 판사도 하셨고 법대 교수로 오래 20년간 하셨고 그러니까 한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상병이 귀중한 목숨을 잃게 된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이제. 10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아니 무슨 수사를 논문 쓰듯이 합니까? 아니 이게 수사 말입니다. 이렇게 오래 끄는데 그래도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까요? 공수처라는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죠. 그래도 지금 이제 공수처장이 새로 임명되면은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특검을 임명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그것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영수회담, 이제 메신저 역할을 부탁받았을 때, 그에 관해서 제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 당대표는 예의에 어긋나게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2부속실이라든지 민정수석, 법률수석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이렇게 좀 변하는구나. 이게 좀 체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감찰관이라도 임명을 하든지.
예? 저도 그 문제에 관해서 그 동감입니다만은 그 윤 대통령이 그 어떤 그 선거 공약에서 이 대통령실의 인원을 축소하겠다면서 그런 걸 없애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런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정이 그 변화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그 다르게 이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좀 그런 점에서는 많이 아쉽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는 언제쯤 그럼 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이 있기는 있죠. 예. 그렇죠. 제가 그런 문제에 관해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영부인은 말이죠. 우리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을 찾아서 그분들이 슬픔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꼭 하셔야 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어떤 불안 처지에 있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예. 영부인은 하루라도 빨리 그런 본분의 자세를 찾아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우리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부분을 잘 보듬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화제가 조금 다른 거 여쭤볼게요.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께서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황효 비대위원장님은 대단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의 정치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황 위원장님이 아주 직무를 잘 하실 것으로 저는 신뢰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게 전당대회 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당원 100%인데 이거에서 이게 이제 좀 여론조사 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심평 변호사님께서는. 그거는 황우여 위원장님이 과거 당대표도 하셨죠. 예. 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시고. 예. 그래서 교육부 무난하게 총리도 하시고. 그런 절차를 잘 밟아 나가실 것입니다. 예. 전당대회 룰은 손을 보긴 볼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황우 위원장님이 여러 의견을 참작해서 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저기 한동훈 전 위원장이죠 이제 어떻게 전당대회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그 문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한 50대 50의 가능성으로 판단하셨죠. 저도 그렇게 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한 연기해달라는 그런 말을 자기 측근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위원장은 제가 보는 한 가능하면은 전당대회에 참여를 하려고 당대표가 되려고 그런 뜻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연기를 부탁을 했다. 예. 근데 연기하면 뭐가 달라져요? 이 총선에서 임박해서 전당대회가 되면은 아무래도 어떻든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론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정치 도의상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그런 반대 여론의 벽에 이 부닥칠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진 정치적인 자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차차 잊혀지겠죠. 그래서 한 위원장으로 봐서는 너무 빨리는 아니되 또 너무 늦게는 아닌 시기에 정계 복귀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자산이 많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그 의미는 결국은 지금 친한계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아니죠. 친한계는 오히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당장 전당대회가 열려서 이 당대표로 출마한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 지난 총선 과정을 통해서 한 위원장은 자기 세력 심기에 많이 열중을 하셨죠.
예.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당내의 그 세력 분포로 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압도적으로 그 우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철규 의원께서 원내대표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요. 그죠? 예.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대충 막 그런 쪽으로 그 가는 느낌을 그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그분을 이거 배척되어야 한다. 총선 참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총선 참패의 책임은 꼭 그 이철규 의원만이 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철규 의원이 무슨 그렇게 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당대표는 저는, 이 수도권에서 당선되신 분이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만은, 원내대표는 그래도 여러 의원들의 심정을 가장 잘 헤아리고 또 그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맞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일 지금 심평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일 전당대회의 뜻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요. 가정이지만 예.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의 뜻이 있고 이러면은 이 아주 묘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당은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분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예. 그런 뜻에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당대표로 출마하시는 것도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홍준표 시장이 출마한다고요? 국민의힘 내에서 예. 이 전당대회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예.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을 상대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누가 있겠느냐? 예. 저는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홍준표 같은 분이 강한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한동훈 위원장과 상대하는 것이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아까 수도권에서 당대표 말씀하셔가지고 예. 홍준표 시장은 수도권 의원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전당대회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을 저는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